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원입니다. 자, 어제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11월 6일에 당선되고 나서 그 당시에 제가 LG엔솔의 주가를 잘 보시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LG엔솔이 당선되고 나서 좀 눌렀다가 다시 한번 직전 고점까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다른 2차전 종목군들도 그 9월 저점은 저도 이제 만기가 지난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좀 해소는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 했었습니다만은 지난주 금요일에 좀 심하게 좀 이탈했습니다. 예.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그 시장입니다만은 항상 시장 오른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일단 시장 주가는 빠졌으니까 예, 일단 우리가 원인을 또 이제 알아야 거기에 대한 또 대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시황하고 또 관련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지수하고 2차전지, 감매도 구간 진입했다. 지금 팔아봐야 절대 실익이 없습니다. 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우선은 그 시장은 제가 그동안 이제 늦으면 이제 11월 만기, 그러니까 지난주 만기까지 우리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10월 달에 그 포지션 상방적으로 너무 좀 무리하게 배팅이 들어가가지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수를 계속 가둬놓는 걸 가두리 장세를 만들 것이다 그런 말 드렸었는데 이제 만기 이후에 전 약간 좀 상방적으로 봤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밀었습니다. 물론 지난주 이제 신용 물량이 한 7천억 가까이 일주일 내내 나와서 그런 영향도 있었었고 10월 달에 제가 시황을 어떻게 설명드렸었냐면은 25년 동안의 월별 코스피 평균 등락률을 보게 되면 11월 달이 가장 좋았었다. 11월과 12월이. 예, 그런 제가 설명을 10월 달에 말씀드렸었는데, 물론 아직도 2주 정도 시간 남았습니다. 그래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간 빗겨나갔어요, 시향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연말에 이제 유동성이 증가하고 11월, 12월 시장을 좀 좋게 봤던 이유는 거기에 대한 근거는 여러 데이터를 제가 이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우선은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하늘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했고요. 인하하게 되면 사실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통 늦으면 2달 정도. 예, 빠르면 한 달 반에서 한 2달. 그 정도 시기를 지나가야 이제 금리 인하 효과가 시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월 달에 금리 인하 했고, 지금 한 달 좀 넘었는데, 아마도 이제 예전 데이터를 보게 되면 한 2달 전후, 그 정도 일단 유동성 효과가 우리 시장에도 미치고, 그 다음에, 일반대 사회에도 영향을 좀 미칩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하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경기가 이제 우리가 8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급락이 나왔을 때 경착륙 우려감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연준에서 이제 경기 침체가 연착륙, 그러니까 경착륙 없을 것이다. 침체 우려가 약화됐고 중국은 지금도 이제 경기 부양 얘기 나옵니다. 시장 예상보다는 2차, 3차 이제 부양 대책이 조금 저조해서 홍콩 증시가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중국 상해 증시는 지금 상당히 견조하죠. 본토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가장 수출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 부양 강화하고 미국 경기 침체는 약화되면 우리한테 나쁠 게 없다. 이런 판단을 제가 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또 유동성 측면에서는 금투세 이제 폐지. 지금 딱 폐지했다라고 지금 법적으로는 딱 연말 가야 됩니다만은 우선 야당에서 이제 폐지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폐지했던 걸로 효과가 이제 나올 겁니다. 정부에서 아마 재정 정책을 지금 확장 상반기보다는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지난 2주 전에도 발표했습니다만은 이제 2030년도까지 5만 가구 신규 민간 주택도 이제 공급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유동성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면 주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판단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우리 시장의 시향이라든지 종목 전략을 먼저 구사를 할 때 그러니까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 먼저 봐야 되거든요. 우리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과 중국, 우리가 아무리 무슨 뭐 좋아도 미국과 중국이 하락하게 되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시장 조건은.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은 좋았어요. 예, 제 예상했던 대로.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마지막 또 좀 긍정적으로 봤던 것은 이거였죠. 미국 같은 경우 우리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코스피 지수가 제가 그전에도 이제 공개 방송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거의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다소의 좀 시차가 있어요. 한두 달 시차는 있는데 예, ISM 제조업 지수가 거의 동일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가 지난달이 최저치였죠. 46.5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일에 최저를 기록했어요. 10월 달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삼성전자 하락하는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기아차도 약세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수가 지금 1년 일에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뭐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우리 코스피도 영향을 받겠죠. 전체적으로. 왜? 삼전하고 이제 뭐 대표 종목군도 시총이 크니까. 근데 이 전망은 11월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정도부터는 ISM 제조업 지수가 급격하게 지금 이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GDP 성장률이 2분기는 마이너스였고 3분기도 예상치보다 상당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좀 좋게 나올 것으로 우상향 추세를 기록할 것으로 그려나갈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10월 달에 이게 이제 보통 주가는 먼저 이제 반영을 하니까 이번 달 정도가 이제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지수 기준에서는 저는 이제 뭐 지난주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 하방적으로는 밀리면 이제 매수다. 적극적으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우선은 그 구간까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네, 지수 기준에서는 네, 여러분들께서 좀 가감하게 이제 저점 매수 하셔도 된다. 그런 말 드리고요. 단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가 예상 외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저점하지 않겠는데 다른 종목들은 이제 깨고 내렸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11월 15일인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글로벌 그 11월 달 주요 지수 등락 현황을 보게 되면 다우 지수가 11월 달은 지난주까지 4% 올랐고 나스닥이 3%.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1.6%. 중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중국이 1.6% 올랐고 일본 니케이는 1%, 홍콩이 좀 뺐죠. 4.4%. 그리고 코스피하고 이제 코스닥이 가장 많이 또 뺐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코스닥이 거의 한 8% 뺐는데 요게 11월에 지난주까지입니다. 8% 뺐는데 9월부터 11월까지 주요국 지수 등락률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우 같은 경우는 한 6%, 나스닥이 한 4% 올랐고요. 예, 그 다음에 중국이 한 18% 올랐고, 홍콩도 한 10% 올랐습니다. 9월부터 지난주 11월 15일까지. 근데 코스피는 거의 한 10% 뺐죠. 코스닥도 한 10% 뺐고. 대만이라도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박스권 급등락을 연출하다가 결국은 지난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보합 정도, 약보합 정도. 여기서 보면은 유독 우리 코스피하고 이제 코스닥이 거의 한 10% 가장 많이 뺐는데 통상적으로 주가가 고점에서 한두 달 동안 두 달 좀 넘었는데요. 이 정도 하락률이 나오면 한 10% 정도 하락률이 나오면 어지간하면 저점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뭐 아까 제가 GDP 성장률 전망치 보여드렸습니다만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마찬가지고 이게 뭐 하반기에도 뚝 떨어지고 내년 상반기에도 더 낮아진다 그러면 더 빼겠습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조업.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이게 더 나빠질 일은 없어요.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도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당선인이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 ISM 제조업 지수도 더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나빠질 일은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감안했을 때 두 달 반 동안 지수가 뭐 10% 가까이 지금 하락이 나왔다 그러면
웬만하면 일단 저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이 뭐냐면 코스닥이 거의 한 10% 뺐잖아요. 10%. 네. 근데 코스닥이 지난 한 주까지 보게 되면 지난주입니다. 이게 지난주. 지난주에 거의 그러니까 2달 반 동안 지난주에 한 주 동안 거의 한 7.8%. 그러니까 지난주에 다 밀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9월 달부터 10월 15일까지 코스닥 같은 경우는 9.9% 하락이 나왔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이 하락폭이 거의 한 80% 이상을 지난 한 주에 다 밀어버렸다는 얘기죠. 한 주 동안 7.8% 뺐으면 이거는 이제 많이 뺀 겁니다. 어찌 보면 이제 뭐 매도가 거의 없는 투매가 나왔다는 얘기죠. 단기간에 이렇게 이제 급하게 빼버리면 통상적으로 저점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뭐 지금 이제 저점으로 보고요. 그다음 이제 왜 밀었나 보니까 역시 이제 우리는 이제 반도체하고 뭐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따 제가 또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그다음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 네 종목이 지금 현재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 한 26% 정도 차지합니다. 26%. 그리고 2차 전지 빅6가 이번에 밀리기 전까지 한 1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빅6 6개 대표 종목, 반도체 4개, 3개죠.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3개 종목이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해서 무려 한 36% 정도 이렇게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종목군들이 밀려버리면 전체 지수가 밀려버리고 또 전체 지수가 밀려버리면 다른 개별주 같은 경우도 지수가 이제 밀리니까 아무래도 매수세 입장에서는 관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서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수가 밀면서 다른 종목까지 아무 이유도 없는 종목까지 같이 밀어버리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까지 벌어졌다는 얘기죠. 자, 삼성전자 이거 제가 몇 번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더 이상 뭐 삼성 같은 경우도 청산 가격 이하까지 왔다 그랬잖아요. 5만 원 정확히 49,900원까지 5만 원에서 100원 빠지는 49,900원까지 깨고 나서 이제 자사주 매입 들어오면서 이틀 동안 거의 한 14% 급등이 나왔는데 일단 삼성전자만 매도를 했습니다. 8월 달에 왼쪽이 이제 파란색 그래프가 코스피 2조 8천억, 삼성전자가 2조 500억. 9월 달은 삼성전자가 코스피보다 더 많이 매도했죠. 10월 달 같은 경우도 거의 만 90%가 삼성전자 매도입니다. 11월 같은 경우는 지금 역전됐어요. 이번 달도 코스피 외인들이 매도한 게 1조 8천억인데 삼성전자가 2조 7천억이에요. 그럼 돌려서 얘기하게 되면 다른 쪽은 또 매수를 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조선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강한 뭐 하이브라든지 아니면 뭐 방산 쪽 이런 쪽은 좀 매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8월부터 지난주 10월 15일까지 외인들이 코스피 전체 매도한 금액이 17조 2천억인데 삼성전자가 거의 한 5,800억 정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3개월 반 동안 삼성전자만 무지막지하게 때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일단은 회사에서 뭐 자사주 매입 규모가 지금 10조 원이니까 이게 아마 두 번째로 큰 금액이거든요. 7년 만에 지금 자사주 매입 규모가 1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삼정 같은 경우도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청산 가격 아래에 있어요. 아직도. 내년 가게 되면 삼성전자 BPS가 주당 한 6만 한 2천 원, 뭐 5천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더 빠질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성장주 개념에서 BPS가 0.9까지 빠져버리면 어찌가라면 적자난다더니 안 빠지거든요. 근데 이번에 너무 가했다는 얘기예요. 집중적으로 매도하면서. 그럼 삼전 같은 경우도 여기서도 이제 V자로도 막 더 치고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자사주를 10조 원을 지금 매수를 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하는 기간 동안은 일정 부분 외국인들이 더 마음 놓고 때릴 수 있어요. 뭐 지금보다 물량 이제 지금 워낙에 막 17조, 18조를 매도했기 때문에 더 큰 물량 나올 일은 없습니다만은 뭐 간간히 어제 오늘처럼 뭐 한 200만 주, 뭐 300만 이런 식으로 이제 물량이 나올 겁니다. 왜? 회사에서 이제 받쳐주는 세력이 생겼으니까 외인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삼정 같은 경우도 뭐 그 정도 금액을 좀 마음 놓고 때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자사주 하면서 그 외국인들 그 마지막에 이제 물량을 소화하게 되면 그때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일단 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기에는 극히 제한적이다. 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수급 불균형이 아직은 좀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며칠 급등락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한 2개, 3개 그냥 더 준다 생각하고 지금 2개, 3개 뺏기고 나중에 7개, 8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예,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요 주가하고 PBR 변화 추이를 보여드렸는데 저 역시도 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그랬습니다. IMF 때 하고 금융위기 때도 120개월 선을 붕괴를 안 했었거든요. 삼성전자가. 근데 이번에 지난주 목요일까지 밀면서 붕괴를 했었습니다. 예. 아무튼 일단 BPS가 지금 6만 원, 뭐 지금도 주가 지금 5만, 오늘도 올랐습니다만은 7, 8천 원 구간이니까 여기서 더 빼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뭐 그저께 갭이라든지 어제 갭 같은 거 이제 메꿀 수 있는 그런 조정은 뭐 가볍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추가적인 하락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현재 지수에서 더 빠질 자리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삼성 같은 경우 005930 차트 잠깐 보시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차트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월봉에 그대로 있죠. 예. 월봉에 IMF 때도 120개월 선 안 깼다 그랬었어요. 원화 차트로. 살짝 이탈해 살리고 뭐 크게 안 깼습니다. 금융위 때도 120개월 선을 안 깨고 여기서 아랫꼬리 작업하면서 삼성전자가 3개월 동안 머무르고 나서 거기서 이제 V자 반등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거기가 저점이었었고. 자, 이번에는 이제 살짝 이탈했었습니다. 살짝, 아주 살짝. 예, 거기서 지금 아랫꼬리 작업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달러 한산 차트로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달러 한산으로 보게 되면은 120개월 선을 완벽하게 깼었어요. 예, 원화는 살짝 깼었었는데, 달러 한산 차트로 보게 되면은 120개월 선 완전히 깨고 나서 이제 어제 그저께 120개월 선을 딱 살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머리가 딱 나왔죠. 대롱대롱 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뭐 이 가격 이하로는 더 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자, 이것도 이제 공부했습니다. 지난거 8월 달도 뭐 그랬었었고요. 예. 소위 얘기하면 지금 삼전처럼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청산 가치 미만으로 밀었다는 얘기죠. 지난 그 금요일 날이 PBR 0.85. 2023년도 그 10월 달이죠. 10월 달. 그 당시 종합지수가 2200까지 아마 뺐을 겁니다. 그때 0.83이었어요. 83. 코로나 때가 아마 PBR이 가장 낮았었는데 이 당시에도 0.7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0.9 미만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PBR 1배 미만. 지난주 목요일 날 저점이 0.90 살짝 아래까지 왔었어요. 예, 코스피도 마치 0.90 미만으로 밀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일단 빠지고 나서 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어지간한 이제 바닥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코스피 종합지수도 2417이었죠. 지난주 금요일이. 예, 그래서 이제 월봉에서는 이제 추세 지지 하단선. 기술적으로. 요거 제가 이제 공개방송에서 이제 월봉에서 지지 맥점. 여기가 이제 월봉에서는 요렇게 이제 120개월 선이면서 요 트렌드 하단까지 민 겁니다. 기어이. 예, 그러면서 지금 아랫꼬리 작업하죠. 그럼 어찌 보면 지금은 좀 더 이제 모양이 쓰리바닥 외에는 없는 거거든요. 예. 코스피 이제 월봉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이번 달 누르면서 우리 그 개인 투자분들 많이 괴롭혔는데 저점에서 계속 올라가면서 120개월선 안 깨고 쓰리바닥이 났네. 저점이 높아가는 쓰리바닥. 그죠?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이제 120개월선 터치했고 저점이 높여나가는 그런 쓰리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 라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단기적으로 또 이제 어떤 미국 시장의 뭐 상황, 미국은 상당히 고평가입니다. 미국은 지금 상당히 고평가예요. S&P 500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
10년 평균 퍼가 한 22배, 3배 정도 되는데, 평균 퍼가 18배 정도 되는데, 지금 한 22배, 23배거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애플 주식이라든지 미국 주식 지금 현금화 보유 비중이 가장 높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은 상당히 비싸요, 지금. 예. 근데 미국 조정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 지금 워낙에 저평가 구간이어서 또 미리 많이 뺐고, 예, 2달 반 동안 10% 지수를 10%를 뺐어요, 10%.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이 뺀 겁니다. 이게 이제 다른 미국이라든지 중국이 빠졌으면, 그나마 이해를 합니다. 근데 미국 다우지수, 나스닥, 예, 6%, 4% 오르고 중국은 뭐 거의 20%, 홍콩도 10% 급등 나왔는데 우리만 10% 가까이 뺐기 때문에 이건 엄청 많이 뺀 거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다른 나라가 좀 마이너스 내지 뭐 일본 좀 조금 올랐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너무 좀 심하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예. 왜냐하면 이거 삼성전자 자체가 이제 그렇게 빼버렸기 때문에 심하게 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코스닥은, 2022년도 연말에 그때 PBR, 물론 이제 코스닥은 지금 알테오제 오늘 꺾였는데요. 2차 전지는 이미 지금 밀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코스닥 전체 지수에 미치는 PBR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고, 오히려 더 낮아졌죠. PER.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퍼가 높거든요. 일부 제약주들이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PER, 그 멀티플을 지금 계속 끌고 올라가면서 높게 잡았어요. 이 PER은 좀 빠져야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 11월까지 많이 올랐던 알테오젠, 그 다음에 뭐 제약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군들은 아마 더 빠질 겁니다. 조정이 더 나올 거예요. 예, PER 자체가 지금 상당히 고평가 영역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꺾인 이유도 바로 그거고요. 근데 다른 종목군들은 이제 미리 빠진 종목군들은 더 지수가 좀 빠진다 하더라도 네, 크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요 구간까지 왔죠. 1.54까지. 1.54.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온 거예요. 코스피 지수 기준에서 685. 요때는 679까지 밀었었거든요. 네, 요 구간에서는.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거래소하고 동일하게 네, 주가가 지수가 충분히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고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예, 적극적인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데 뭐 이번 주까지 이제 변동성이 좀 남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이번에 사실 그 신용은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예, 지난 8월 같은 경우는 신용이 8월 달에 여기서 급락 나왔을 때는 자, 8월 달에 이 구간 있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예, 8월 달에 이렇게 급락 나왔을 때는 요때 신용이 거래소 코스닥하고 공이 한 5조 원 가까이 한 4조 원 가까이 나왔어요. 4조 원. 신용만 4조 원 나왔고 반대 매매도 사상 최대치로 나왔습니다. 반대 매매도. 예, 근데 요번에도 이제 주가가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신용이 이제 그 당시에 비하면 이 당시에 워낙에 신용이 많이 출회가 됐었기 때문에 신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예, 지난 그 10월 달에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 다 신용 규모가 18조 원이 좀 안 됐었거든요. 여기서 좀 증가하고 추석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신용이 지난주에 여기서 이제 갑자기 꺾였죠. 그러니까 이틀 동안 거래소 코스닥 한 6천억 가까이 나왔고요. 지난주 일주일 내내 뺐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체 나온 신용 금액이 이 구간에서 한 7천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7천억. 7천억 가까이 나오면서 지난 8월 달에 급락 나왔을 때 꼭 가격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신용도 이제 악성 매물도 이번 하락장에서 7천억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신용 매물 나올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이틀 동안 신용 매물이 한 6천억 가까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판에 이제 투매식으로 예, 그렇게 일단 신용을 줄이고 보자.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더 밀었고, 종목도 더 밀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네, 신용으로 좀 많이 매수하신 개인 투자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물량이 좀 출회되면서, LG엔솔 외에는 저점을 더 깬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 물량 이미 이제 시장에서 소화를 했고요. 예, 반대로 고객 탁금은 지금 더 이상 안 밀죠.
예, 지금 50조 원 초반, 좀 늘었다 줄었다 1조 원, 2조 원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예탁금 자체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서히 좀 증가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서 밀지는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 막 강세잖아요. 네, 비트코인이 지금 전고점 돌파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그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 거래소 코스닥이 금리 인하하고 뭐 금투세 폐지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유동성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가 물론 인하하고 나서 한 두어 달 지나야 이제 그 효과가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트럼프 트레이드 해가지고 신형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쏠린 것도 많이 있어요. 비트코인이 지금 뭐 거래대금 자체가 지난주에는 뭐 한때는 뭐 3배 이상 더 많았잖아요. 주식시장보다도. 근데 제가 보건대는 비트코인도 이번에 랠리는 거의 다 와갑니다. 이번에 랠리는. 예. 상당히 지금이 장기 저항 맥점이거든요. 비트코인이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쪽으로 이제 주식으로 좀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시그널 자체가 저점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시간에서 지금 많이 좀 하락하고 있죠. 환율하고 그다음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전 개인적으로 고점이 나왔다 보거든요.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내일 제 저녁에 한번 미국 달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그 당시에도 달러가 강세를 보였어요. 달러가.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2016년도 이제 1분기까지 좀 달러가 강세 보이다가 결국 이제 그 트럼프 집권 1기 때는 달러가 약세를 보였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달러는 꺾일 거라는 얘기죠. 지금 달러 팔아서 뭐 엔화를 사든지 뭐 해야 됩니다. 예, 왜? 제조업 르네상스 얘기를 하잖아요. 트럼프가. 그럼 제조업 르네상스, 제조업을 이제 활성화한다 그러면 결국 이제 수출 기업들을 독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처럼 달러 강세인데 수출 그 가격 경쟁이 생기겠어요? 달러가 약세란데야? 그래 미국 제품들이 싸게 팔리면서 수출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국채 수익률은 여러분들께서 그 4.2%, 4.2%까지 좀 밀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이 나왔다라는 그런 인식이 예? 예, 확산되면서 더 이상 안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죠. 예, 그거는 좀 체크를 하시고요. 제가 다음 주에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전기차 관련해서 2000년 관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공개방송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금요일 날 이제 새벽부터 막 이런 기사가 쏟아졌어요. 네. 로이터에서 넘어온 기사가 연합에서 이제 새벽에, 이때가 이제 미국이 이제 지난주 우리 목요일이 우리 옵션 만기였고, 미국이 금요일 날 이게 만기가 이제 한 주간에 겹쳐 있었잖아요. 금요일이 만기여가지고, 저도 이제 미국 시장이 우리 만기 끝나고 어떻게 마감할지 궁금해가지고 새벽까지 계속 지켜봤었거든요. 근데 이 기사가 이제 막 쏟아지는 거예요. 트럼프 정권 인수팀, IRA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 계획. 이게 막 도배를 했어요. 포털에. 그러면서 이제 막 나중에 아침에 우리 시장 막 출발할 때 모든 인터넷 기사가 도배를 했습니다, 이게. 근데 뭐 폐지 계획이다라고까지만 이렇게 헤드라인 제목을 이렇게 내보내면 괜찮은데, 다른 데는 폐지를, 보조금 혜택을 폐지했다라고 이게 못 받고 헤드라인 제목에 폐지라고 그냥 확정을 줘버렸어요, 기사 제목이. 거기다 테슬라 보조금 폐지 지지 밝힌다,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라고 또 얘기 막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봐서는 이렇게 이제 이 기사만 본다 그러면 이미 정권 인수팀에서 IRA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폐지했다라고 지금 아예 그냥 지금 이번에 그냥 인식이 딱 박혀버린 거예요, 시장에. 예. 내년 1월 달에 이제 취임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계속 이제 정책을 뭐 들여다보겠죠. 뭐 폐지로 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단계적으로 뭐 축소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막말로 이제 완전히 진짜 폐지가 확정됐다 하더라도 이미 지난주 금요일 날 이 폐지가 확정된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인식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기사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 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악재가 뭐냐면 무서운 악재가 뭐냐면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네. 우리가 니먼 사태 때 그랬지 않습니까?
도대체 얼마가 물리는지 모르니까 계속 그 불안 심리가 가중되면서 주가가 계속 막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가 이제 파산 딱 하고 나니까 거기 저점이 나와버리죠. 급반응 들어오고. 그 폐지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감축을 할 건지. 그런 상태. 근데 제가 봐서는 막말로 이제 폐지가 확정이 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시장 금요일날 지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금요일날. 폐지한 것처럼 주가 밀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단계적으로 뭐 감축을 한다 그러면 또 급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오바마 케어 때, 오바마 케어 있죠? 오바마 대통령 때 오바마 케어. 미국인들 그 3천만, 서민들 3,500만 명인가요? 예. 소개 우리나라 이제 국내 의료보험 제도를 이제 벤치마킹 해가지고 오바마 케어를 만든 거죠. 그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오바마 케어도 지금 IRA 그 전기차 세액 공제처럼 완전히 폐지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폐지한다고. 그 당시에도. 근데 폐지를 못했죠. 단계적으로 예산은 축소했지언정 오바마 페이도 막, 케어도 뭐 폐지한다고 막 그렇게 막 선거운동 했었거든요. 그게 뭐 쉽게 안 됩니다, 그게. 거기 지금 공화당 지역의 거의 80%가 지금 공장에 들어서고 있는 중이고, 예. 그리고 이제 LG엔소 같은 경우는 이 보조금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내에서 양도와 양수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제3자한테 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 5월 달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그 보조금의 일부를 다른 미국 내 기업한테 양도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보조금을 뭐 $1를 받는다. 그러면 한 3% 정도 싸게 할인된 가격으로 양도를 또 일부 했습니다. 그 금액은 지금 회사에 밝히지 않지 않습니까? 않는데 양도와 양수를 자유롭게 또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도. 그래서 LG엔소 같은 경우는 이미 5월 달에 일정 금액을 다른 기업한테 양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저는 이제 반영됐다 보고, 이게 언론 플레이. 재작년에 2차전지가 작년에 고점 나왔을 때도 그 고점에서 뭐 더 간다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막 호재를 막 내보내죠, 막. 그럼 거기 고점이죠. 꼭 그렇습니다. 주식 하다 보면. 아마 이게 좀 그런 경우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련 보도 이후에 실질적으로 저걸 세액 공제 보조금을 폐지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뭐 2차 전지 관련 기업들한테도 영향이 좀 당연히 미칩니다만은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테슬라는 뭐 제외한다 하더라도 그 후발 전기차 기업들 있잖아요. 니비안, 누시드, 뭐 니콜라, 이런 기업들. 사실 그런 기업들이 더 큰 충격을 받죠. 왜냐면 그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그 세액 공제 금액을 폐지해버리면, 이 후발 기업들이 더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뭐, 니비안 같은 경우, 요건 폭스바겐에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지분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급등 나왔다가 그 다음날, 그 일정을 좀 연기한다 그래가지고 다시 민 거거든요. 니비안이. 그 다음에 이제 그저께, 어제는 조금 반등이 들어왔고, 그저께도 뭐 약보합선을 마감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전기차 세액공제 보조금을 폐지한다 그러면 저는 니비안하고 누시드 이들 기업들이 더 큰 영향을 받죠. 1,000만 원 더 주고 사야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캐즈미어 전기차 안 팔리고 비싸서 안 팔리는데, 세액공제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더 내고 사면 당연히 이들 기업들이 먼저 피해를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네들 안 밀렸어요. 그리고 그 엘버말 같은 경우도 리튬 글로벌 생산 1위 기업. 엘버말도 오히려 올랐어요. 어제도 올랐죠. 엘버말 같은 경우는. 그죠? 누시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어제 한 6% 누시드는 기술적으로 여기 지금 지지맥점이죠. 여기 지지하고 요번 그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조금 밀리고 폐지 우리나라 금요일에 폐지 얘기 나왔을 때도 안 밀었다니 크게. 한 4, 5% 밀었나요? 근데 어제 또 6% 또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기차 관련 기업들만 실질적으로 지금 더 피해를 보는 미국의 테슬라 외에 다른 그 경쟁력이 약한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 더 밀었어야 되는데 정작 이들 기업들은 거의 안 밀었다니까요. 그 8월 달에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8월 달에 막 전기차 그냥 실질적으로
내연 기관차가 화재가 더 많이 나거든요. 전기차보다. 예, 소방방재청 그 데이터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근데 막 그때 8월달인가 7월달에 인천에 그 전기차 화재 난 거 가지고 아주 그냥 막 전국에서 계속 언론에서 막 떠들고 막 그때도 제가 예? 언론 플레이 애국이 너무 심하다 막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 한번 급반응 들어왔죠. 그거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LG 엔솔 요거 제가 이제 트럼프 대선 미국 대선 하기 전에 대선 하기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요 추세 지지선 그러니까 여기서 요 지지선이죠. 이렇게 지지선. 요 지지맥점. 요 트렌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지지선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런 말 드렸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121선을 이탈하는지 여부. 121선. 여기 61선을 골든크로스 시켰으니까. 원래 61선이 그러니까 중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이 골든크로스 시키면 골든크로스 시킬 때는 한번 주가를 눌러요. 이거 지금 FM적인 패턴이거든요. 예. 그래서 6일 날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추세를 요 지지선을 이탈을 살짝 했었어요. 이날 이제 LG에서 그래서 밀린 거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음봉으로. 그 다음에 밀었다가 다시 이게 살렸죠. 물론 이날 뭐 재료 나온 거 있습니다만은 뭐 스페이스X에 뭐 1조 원 가까이 배터리 납품한다. 그거 뭐 1조 원 가지고 주가가 지금 이렇게 막 그날 거의 10% 급등이 나왔는데 그렇게 올라가진 않죠. 그죠? 그때가 좋았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LG에서 다시 한번 이제 그 폐지 얘기 나오면서 확 밀었죠. 근데 어제 오늘 LG에서도 120에서 살렸어요. 물론 이제 언제가 이제 추세를 다시 살리냐 그러면 요 추세선을 지금 이 지지선을 여기서 이제 이탈했지 않습니까? 지금 60에서 밑에 있고.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보게 되면 넉넉하게 잡고 30만 원 정도? 아, 요거는 달러 환산이구나. 원화로 봐야지, 원화. 그죠? 아, 40만 원. 넉넉하게 잡으면 41만 원, 뭐 41만 원. 까지 이렇게 살려버리면 다시 내일이라도 그러면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도 다 반영됐다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LG엔솔이 보조금 받은 가장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애리조나라든지 공장 설비 투자 공장 또 가장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금액을 설비 투자하고 있고. 먼저 이 기업이 타격을 먼저 받겠죠. 근데 여기서 다시 이게 살려버린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악재가 이제 끝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폐지 얘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120에서 안 깬다 그러면, 예, 얼추 어느 정도 반영됐다 보고 있고, 근데 월봉에서 LG엔솔 같은 경우가 제가 그랬어요. 지난달에도. 요 월봉의 20개월선은 이 거래소의 대형 종목군들은 한 번에 돌파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제가 봐서는 LG엔솔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딱 20개월에서 얻어맞고 윗꼬리 나오죠. 이번 달도 제가 윗꼬리 아랫꼬리 이렇게 잘하면 이 정도 나온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10월 달에. 왜? 여기서 쉬었다가 다음 달에 돌파하시는 게 좋거든요. 이때도 보시면은 20개월 선에서 2달 연속 윗꼬리 쥐고 얻어맞고 양봉이지만 윗꼬리 쥐고 또 얻어맞았잖아요. 그러니까 20개월 선은 거래소의 종목군들은 주가 20개월 선 깨고 나서 반응 줄 때 개별주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돌파를 할 수 있습니다. 가벼우니까. 근데 중대형주 같은 경우는 20개월 선을 한 번에 돌파를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LG엔솔 같은 경우는 이 20개월 선 돌파를 하기 위한 1차 반등 들어오고 에너지 비축 구간입니다. 지금은. 예? 예, 기술적으로. 그래서 5개월 선 안 깨고 뭐 다음 달에 이제 양봉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모양이 이제 N자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LG엔솔 같은 경우는 이 폐지 얘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그 120에서 안 깼고 40만 1만 원 이상 또 살린다 그러면 얼추 좀 반영이 된 거로 우리가 이제 판단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니비안, 누시드, 뭐 엘버말도 전혀 영향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거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좀 뭔가 지금 확정도 아닌데 확정된 것처럼 뭐 일부 언론사 같은 경우는 계획이라고 이제 표기를 했습니다만은 폐지, 확정 이런 식으로 막 기사 내버리니까 그냥 막 집어 던진 거죠. 우리 개인 투자원들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가장 버블이 심했던 업종이 뭡니까? 바로 의료 정밀이죠. 의료 정밀.
왜? 진단 키트 관련 기업들. 근데 코스닥이 제약 업종. 네? 이 두 개 업종이 가장 버블이 심했죠. 코로나 최대 수혜주이기도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무슨 뭐 백신 개발도 못하면 백신 개발했다 뭐 신풍제약부터 해가지고 다 막 올려버리고, 예? 하다못해 뭐 모더나 백신 뭐 치료제 관련 연관성만 있으면 그냥 막 급등 났었잖아요. 코로나 고점 때 의료 정밀하고 이 코스닥 업종이 버블이 가장 심했습니다. 예. 근데 코로나 끝났으니까 주가 이제 빠졌을 거 아니겠어요? 코로나 고점 대비 의료 정밀 업종이 거래소에 작년에 그 10월 달에 저쪽 일자 나왔는데 그때 68%가 빠졌어요. 68%. 정확히. 68% 빼고 나서 이따 제가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한번 들어왔고 지금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옵니다만은 근데 지금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이요. KRX 2차전지가 코로나 때 가장 버블이 심했던 의료 정밀 업종이 빠진 만큼 딱 하락이 나왔어요. 68%. 정확하게. 거의 뭐 70% 뺐다는 얘기죠. 코스닥 제약업종 같은 경우 작년 10월 달에 저점이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버블이 심했어도 코로나 고점 대비해가지고 55% 빠지고 작년 10월 달에 저점 나오고 저점 깨면서 직전 저점 깨면서 여기서 머리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네. 자, 이거죠. 차트 보시면요. 이걸 제가 이제 좀 알아보시기 편하게. 자, 의료 정밀 업종이 가장 여기가 코로나 때 4.47 포인트 고점 찍고 작년 10월 달에 예, 여기 이 라인까지 다이렉트 뺐을 때 고점 대 68%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때 저점 주고 올 여름까지 한 50% 반등이 들어왔어요. 지수가. 그러면 다시 한번 지금 빼는데 지금은 이제 71% 뺐습니다. 71%. 자, 오른쪽에 2차전지 탑10 지수 보시면 작년 7월 달에 고점 찍고 나서 금요일 날 기준으로 했을 때 정확히 의료 정밀업종처럼 68%딱 하락이 나오고 네. 어저께 좀 반등이 들어온 거예요. 하방 굉장히 확보된 겁니다. 그러면 자, 2차전지 탑10 지수가 의료 정밀업종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이 다음에 제2의 팬데믹이 발생해야 이 지수 고점까지 갑니다. 왜? 100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팬데믹 때문에 주가 오르고 이제 빠져서 그게 끝났으니까. 근데 2차전지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 하향 산업이 아니잖아요. 예? 의료 정밀 업종처럼 100년에 한 번씩, 왜냐면 저 1918년도, 19년도에 스페인 독감이 터졌지 않습니까? 프랑스에 주도하는 미군한테서 처음 발생했잖아요. 코로나가 2019년도 연말에 발생해요. 이거 100년에 한 번씩 오는 사이클이. 예? 근데 2차전지는 앞으로 올라가야 될 사람이 뭐 보조금을 축소하든지 말든지 그냥 앞으로 계속 이제 예? 뻗어나간 사람 아니니까 이제 초기 그러니까 내년부터 내후년이 가장 많이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심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하향 산업이고 포화 상태다 그러면 더 빠질 수 있겠죠. 예. 다음에 제가 이제 그 2차전지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글로벌 이제 판매 수량 및 성장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시간 될 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확산되는 시기 내년부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내년 상반기 때, 내년 초부터 이제 뭐 저가 전기차 출시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이제 보급 속도가 상당히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 지금 뺐다는 얘기예요. 의료 정밀업종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버블이 그만큼 많이 형성됐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얘네들은 또 내년부터 숫자가 나오잖아, 전기차는, 2차전지는. 실적이 올해 최악이잖아요. 사실은. 4분기에 다 반영됐다 보고. 예, 그래서 이런 게 어떤 저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항상 저점을 깨고 나서 저점이 나옵니다. 대바닥이. 이렇게 또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이제 단순 비교인데,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저도 뭐 이 정도까지 올릴지는 몰랐는데, 저도 이제 뭐 미국 주식 합니다. 저희 회원님들한테, 미국 주식 하신 분한테 추천을 드리는데, 요번에 뭐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여름에 이제 추천드려가지고 지금 엄청 올랐죠. 예.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때 코로나 때 주가가 네, 고점이 나왔죠. 고점이 나오고 정확히 68% 하락이 나왔어요. 고점 대비 68% 하락이 나왔습니다. 68%. 예.
68% 하락이 나와서 저 역시도 이제 뭐 요 중간에 이제 요 정도에서 이제 한번 매도를 이제 하셨는데, 예? 이 빠질 때 매수해가지고 분할로 지금 몇 프로 올랐어요? 주가가 14배 올랐죠, 14배. 그죠? 거의 11달러까지 밀었다가 지금 140달러니까. 이거 액분 한 차트거든요. 예. 여기서 68% 거의 70%뺄 때는 끝났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이제 여기서 70% 이제 빼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나서 외봉이 끝나는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고점까지 보통 이렇게 반등이 들어와요. 대장 종목군들은. 대장 업종도 마찬가지고. 예. 여기선가 이제 매도를 이제 다 했는데, 그러와서 또 엄청 올라갔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보통 한 고점 대비 다이렉트로 이게 이제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아까 의료 정밀도 68%, 2000년 탑10 지수도 이제 뭐 다음 주까, 이번 주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68% 금요일까지 뺐고요. 엔비디아도 68%. 고점 대비 이런 성장주가 이 정도 빠지게 되면, 허다부터 의료 정밀업종도 작년에 68% 빼고, 이렇게 빼고 나서 한 50% 반등이 들어왔다니까요. 의료 정밀업종도. 네. 거의 한 70% 빼면 어지간하면 저쪽에 나온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테슬라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테슬라. 이거 보세요. 테슬라도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 방송에서, 여기 테슬라 고점 대비 코로나 때, 이때가 415달러가 되고, 그죠? 예, 여기가 111달러까지 뺐어요. 테슬라는 75% 뺐습니다. 75%. 네, 여기가 이제 저점 깨고 나서 여기가 이제 언더슈팅 구간이었죠. 워낙에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많이 이 당시에는 뭐 엔비디아보다 테슬라를 많이 선호했기 때문에, 그죠? 작년 2000년이 많이 막 개인 투자분들 많이 투자했지 않습니까? 근데 슈팅이 나와버리고, 슈팅이. 이거 언더슈팅 구간. 머리 만들고 거기서 급반등이 들어오면서 이 저점에서 이 고점까지 반등 들어올 때 몇 프로 오른지 아세요? 2배 올랐어요, 2배. 111달러가 300달러까지 올랐으니까 2배 올랐어요, 거의 2배. 그러면 다시 한번 뺐죠. 테슬라 올 4월 달에 여기서 또 저점을 살짝 깼었죠, 이 저점을. 이때가 왜 뺐습니까? 전 세계 직원들을 10%, 한 15% 인력 구조 중에 해고했잖아요. 그때가 제가 저점이라고 그랬죠. 공개방송에서 테슬라 사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저점 대비 100% 올라와서 이때 제가 한번 또 때리시라고 했죠. 100% 올라온 거 이게. 다시 또 누를 때 여기서 제가 또 공개방송에 또 매수하시라고 했죠, 테슬라. 그러고서 또 올라왔죠. 이번에도 제가 여기서 또 테슬라 매수하시라고 해가지고 여기 급등 나올 때 일단 절반만 챙기시라고 그랬죠. 예? 여러분들 그 김목만의 유튜브 공개방송 보시면 제가 해외 주식도 대표 주문 코드 설명을 잘 드립니다. 근데 테슬라가요, 여기서 75% 빼고 이 저점에서 1차 반등 들어올 때 200%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 저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 거의 한 280% 올라왔을걸요? 250%? 이렇게 외봉에서 절대 안 죽습니다. 외봉에서. 근데 이 하향 산업이다 그러면 여기서 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빼겠죠, 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기차는 여기서 이제 1차 코로나 때 이제 급등 나오고 나서 캐중 구간 거치고 여기서 구조조정 하고 나서, 예. 내년부터 테슬라가 또 제가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전기차 시장 테슬라 한 20, 30% 또 성장 전망하고 있다.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도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일단 보셔야 될 것이다는 얘기죠. 예. 물론 이번에 저점 안 깨고 갔으면 저 역시도 뭐 지금 강의하면서 편하게 말씀드리고 할 텐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죄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뭐 시장은 일단 맞으니까 오른 거야. 항상 시장 오른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뭐 누가 어떻다 저렇다 뭐 변모한 필요 없이 깔끔하게 제가 죄송한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예, 후속 전략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간 이제 슈팅이 나왔다는 보는데, 자,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요. 이거죠. 이거부터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기관 투자자분들께서는 5년 내내 지금 매도입니다. 누적. 코스피 5년 동안 지금 매도하고 있어요. 5년 동안.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기관들의 수급을 저는 거의 안 믿어요. 네? 조금 매수에 다시 때려버리고, 매수에 다시 때려버리고, 단타성 매매가 많으니까. 근데 외국인들이 작년에 우리 시장 자체를 저점 만들고 지금까지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메이저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방송할 때, 강의할 때마다 외국인들 수급을 제가 많이 체크해 드리잖아요. 그죠? 왜?
기관들은 5년 내내 매도인데 코스닥 코스피를. 근데 외국인이 아니고 애국인이에요. 애국인. 애국자들. 예? 자, 삼성전자도 외인들이 매도하니까 계속 이렇게 빠진 거 아닙니까? 그죠? 2000년 쪽에서 지금 삼성 SDI하고 LG화학을 이제 외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를 했어요. 예, 여기서 이제 고점 찍고 나서 거의 한 48% 지분이 있었습니다. 48%. 외국인들 보유 지분이. 지금 한 34%까지 밀었어요. 그러니까 한 14% 줄였습니다, 지분을. 외인들이 지금 지분을 줄이니까 당연히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빠져버려야겠죠. 근데 지금 현재 외인들의 보유 지분이 여기가 저점이고 2008년도 추세 지지 맥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외인들, 그러니까 그렇게 매도했어도 지금도 35% 가까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LG화학을. 그 다음에 주가가 지금 2006년도 이 저점과 기술적으로 월봉이 레인지 안에 들어와 있죠. 그 다음 외인들 지분도 지금 지지 맥점까지 왔어요, 장기. 이게 18년이죠. 18년 지지 맥점이에요, 지금. 외국인들 지분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더 줄질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LG화학 같은 경우도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에 영업이익이 올해도 2배 이상 증가할 거 전망을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해도.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외인들이 파니까 좀 빠진다 해요. 쳐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예? 근데 그 다른 종목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포스코페체, 그다음에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거 보세요. 작년에 외국인들 지분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작년 그 12월 달인가요? 예, 이 당시 저점 대비해서 지분이 거의 1년 가까이 됐는데 거의 2배가 증가했어요. 2배가. 2배가 증가했어요. 지분이. 외인들 지분이 2배가 증가했다니까요. 기관 쪽은 샀다 팔았다 하니까 제가 막 신경도 안 씁니다. 징그리 합니다. 징그레. 네. 근데 외국인들은 좀 중장기로 농론하잖아요. 외국인들 보유율이 2배가 지금 외인들이 가장 많이 물렸다니까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포스페처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이런 와중에 계속 지금 눌러버리는 거야, 계속.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바보가 아니죠. 그죠? 예. 거기다 지금 환율하고 지금 이격도를 보세요, 이격도. 예? 원달러 환율 제가 이제 고점이 좀 나왔다 보는데, 이게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니, 이게 주가하고 환율하고. 아무리 원화 약세 피어진다 하더라도 이 정도 벌어지면은, 예? 이제 웬만하면 이제 반등이 들어오고, 어지간하면 저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추이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에코프로는 외국인들 지분이요, 1년 지금 한 반 정도? 작년 7월 달에 외인들 지분이 4.5%였어요, 4.5. 4.5, 4.7이었나, 외국인들 보여주면. 지금 거의 20% 육박하거든요? 외인들 지분이. 그러니까 작년 저점 대비 지분이 거의 4배 넘게 지금 증가했어요. 지분이, 외인들 보유 지분이. 이 양반도 괜히 사는 거 아니거든,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패시브 작업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외인들은 뭐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뭐 상한가 한두 방 그냥 들어와 버리면 뭐 더 매수해가지고 플러스는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포스코 퓨처엔도 그렇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까지 외인들 지분이 25%까지 줄었다가 지금 막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동안 좀 긍정적인 뷰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 수급 보고. 예. 근데 지금 환율하고 지금 이격 벌어진 거 보세요, 주가하고. 이게 좀 심하죠. 심합니다. 자, 아무튼, 예, 이런 지금 추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스피. 반도체 전 저점 나왔다 보거든요. 25%까지 밀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피 전체 시총 대비. 지난주 금요일 날 1970조까지 밀었어요. 코스피 시총이. 한 달, 그러니까 보름 전까지 하더라도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60조였는데 이게 거의 40조가 줄어버렸어요. 40조. 네? 40조.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은 2100조였는데요. 예. 100조, 130조가 줄었습니다. 보름 만에. 그만큼 낙폭이 심했다는 얘기고 2차 전지 같은 종목군들도 지금 전체 코스피 시총 대비해서 8.5%밖에 안 되거든요. 8.5%. 코스닥은 지금 6%밖에 안 돼요. 너무 지금 이제 싼 거예요. 지금은. 예, 이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정리 들어가면
어차피 지수는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저평가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려서 밀리면 이제 매수다 이제 말씀드렸었고요. 20년 만에, 예? 저평가 구간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 지수 하단 적극적 매수 관점. 2차 전지 및 삼성전자, 낙폭과대 반도체 매수 관심. 초선 요거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엔터도 잘 가죠. 게임은 돌아가면서 움직이죠. 원자력 이거 계속 보셔야 돼요. 원자력.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제가 이제 차별화된다고 그랬죠. 종목이. 오늘 뭐 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니가캠 방향 밀죠. 여러분들 제약바이오는 잘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일단 관심 가지시고 지수는 결론적으로는 네, 지금이 저점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일 저녁에 제가 8시에 공개 방송 있습니다. 거기서 추가적으로 자세한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